예전에 어떤 프로젝트 개발의 책임자로 모 회사에 근무할 때 일이다. 프로젝트는 개발 기간만 1년 반 정도가 걸렸다. 정해진 날짜에 맞춰서 관련 정부 부처에 프로젝트를 제출하면 적격 또는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된다. 적격이 되면 프로젝트는 시중에 유통이 되고, 부적격이 되면 프로젝트는 폐기 처분이 되며 책임자는 퇴사 종용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었다. 연구실은 강남의 뱅뱅 사거리에 있는 모 빌딩에 있었고, 회사 측에서 회의실 겸 숙박시설로 길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전세로 내어주었다. 총무팀과 함께 배정받은 아파트를 보러 갔는데 순간 후회가 밀려왔다. 처음에 보여준 아파트가 너무 좁아서 내가 더 넓은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게 왜 후회가 들었냐면, 집에 들어서는 순간 이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아파트 호수가 너무 저층이라 주변 빌딩에 가려져서 한낮에도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가 않았다. 창문을 열어도 사방이 빌딩으로 막혀 있어서 공기순환이 전혀 안 되었고, 방 4개 중 하나는 창문이 아예 없었다. 그래서 나는 집에서 출퇴근을 하며 낮에만 그곳을 이용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11시까지 업무를 보던 나는 집으로 가는 것이 귀찮아서 그 아파트로 갔다. 소음이 신경 쓰였던 나는 창문이 없는 방으로 가서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아무 소리도 안 들리잖아. 하던 대로 해. 벽장 쪽에서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새벽 4시까지 불야성을 이루는 강남은 주변이 늘 시끄러웠고, 그래서 나는 누군가 대화를 하나보다 하고 말았다. 그러다 문득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방에 창문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의 말소리가 이렇게 가깝게 들릴 리가 없었다. 난 완전히 깜깜한 방에서 내가 자는 건지 깨어있는 건지도 모른 채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쟤는 뭐야? 그 가느다란 목소린 뭐지? 내가 꿈을 꾼 건가? 다음날 아침, 회사에 출근을 했다가 회의를 하러 아파트에 왔는데 실내화가 묘하게 흐트러져 있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 낮이나 밤이나 아파트에 들어오면 실내화가 미세하게 흐트러져 있는 것이다. 아파트에는 아무나 출입할 수가 없었고, 책임자였던 나는 출입자 여부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런 사소한 부분에 예민한 편인 나는 나갈 때 실내화를 정돈해 두거나 주변의 물건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버릇이 있었다. 중간에 분명 출입한 사람이 없는데도 실내화나 싱크대 수납장에 일렬로 세워둔 컵 같은 게 묘하게 흐트러져 있는 것이다. 며칠 후, 야근을 하다가 아파트로 들어온 나는 창문이 있는 다른 방에서 잠을 청했다. 난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한 후 바로 눈을 감았다.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방안이 환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눈을 떠보니 침대 옆에 둔 휴대폰이 켜져 있었다. 그 당시 나는 막대기형 휴대폰을 쓰고 있었는데 그때는 지금 같은 터치 화면이 아니었다. 문자가 온 건가 하고 손을 뻗어 휴대폰을 확인한 나는 이게 대체 뭔가 하고 한참 동안을 생각했다. 누구세요? 문자의 내용을 가만히 보던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것은 받은 문자가 아니라 문자 발신용으로 저절로 입력된 내용이었던 것이다. 누구세요라는 글자 옆에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헉하는 신음소리가 나왔다. 휴대폰에 손도 대지 않았는데 문자 메시지 발신창에 저절로 쓰여진 말, 누구세요? 순간 머리칼이 쭈뼛하고 곤두서며 몸에 한기가 느껴졌다. 난 눈을 감고 억지로 잠을 청했다. 다음날
업무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너무나도 미스테리했다. 휴대폰 상용 어구에 누구세요라는 말이 있긴 있었다. 하지만 휴대폰은 지금과 같은 터치 화면이 아니라서 상용구를 불러오려면 단축 번호를 여러 번 누르는 꽤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만 했다. 그러니까 실수로 버튼을 몇 개 누른다고 해서 우연히 그런 문자가 저절로 쓰여지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손도 대지 않은 휴대폰이 왜 갑자기 저절로 켜진 걸까?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몇 번 있었고 이 일을 알게 된 다른 동료는 그곳에서 종종 기도를 했다. 나는 쟤를 올려주겠다고 속으로 약속했지만 그걸 끝내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프로젝트는 결국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말았다. 심사 과정에서 경쟁 업체와 비교하여 전략적인 장점으로 내세운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다. 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게 되었다. 그 집에서 겪었던 이상한 일들과 그 휴대폰 문자, 아직까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